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균자입니다. 오늘 장은 한 가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재 장세가 어떤지, 지금의 우리 방향성이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포인트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하락이 계속되는 그런 포인트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추세를 말하기 전에 현재 전체 투자 상품의 흐름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나스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나스닥의 1시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이런 하락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져갔었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상승, 반등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반등은 뭐 이런 반등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속된 하락이 끝나고 그냥 계속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차트랑 이 차트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것만 지어놓고 보면은, 그렇죠?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긋고 추세를 이탈을 할 때 방향성이 어디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말을 하고 확정을 짓고요. 지금의 차트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나스닥은 상승 중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더리움의 1시간봉 차트에 해당하고요. 이더리움의 차트상 중요한 게 무엇이냐, 뭐 RSI냐, 이동평균선이냐, 저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단 하나, 지금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 추세선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자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 추세선과 밀접한 구역에 맞닿아 있다. 이것을 상방으로 이탈하는 순간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꺾이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었고, 지금 현재가 그 갈림길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차트 해설을 어떻게 하냐?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9월 2일 14시 50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확정을 하고 싶은 것은 하락 추세선을 뚫었습니다. 이것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버티려고 할 것이고, 이게 버티는 순간만큼은 추세가 뒤바뀌었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차트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좀만 더 신뢰성을 높이고 싶으면은 전고들 있죠? 이 전고들을 위로 뚫는 1620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 위로 올려놓고 여기서 논다면은 확정을 받는 거다,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비트코인도 이더리움과 뭐 별개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추세선을 벗어나고 전고들 대략적으로 2500달러 정도, 20.5K 정도 있죠. 이 매물대 위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그 매물대 고점에서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은 사실 저는 좀 추세선은 벗어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순서상 첫 번째로 추세선을 이탈을 할 것이고, 그 다음이 되는 것은 일봉상 이동평균선의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봤었죠. 지금 딱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추세선 위로 조금 올려주고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하루나 이틀 뒤 올려준다면 하루가 되는 것이고, 이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면 이틀 뒤에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은 올라갈 것이고 21선은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무슨 배열이죠? 정배열이 되죠. 하락세를 받았던 장과 상승세를 받았던 장도 이게 뒤집어지고 이제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진행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점을 상승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한 가지 관점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을 이탈시키고 이 관점을 깨게 되는 것은 이더리움의 전 저점, 여기까지는 너무 손절가가 깊고요. 이 전 저점 있죠, 하락을 이런 식으로 진행시켰는데 이때 생겨난 저점과 비트코인은 저점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정말 최저점인 이전에 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17.5에서 한 18.5K까지 이 비어있는 공간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이게 관점상 이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형태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자, 좀 알아보시기는 좀 어렵지만 한 달 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21년도 불장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상승의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 저점을 올려주는 케이스에 있어서 약간은 쐐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죠. 쐐기 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상승의 힘이 줄어든다, 상승이 깨지는 그런 차트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한 것도 사실상 패턴으로 보면은 쐐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도 맞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드렸을 때는 이 추세선을 이탈을 시켰을 때
추세가 뒤바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걸 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약간 쐐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이거를 지금 차트 형태를 잘 보세요. 제가 1620달러 위로 올려놓으면은 지금의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고 좀 긍정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다. 전고를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차트 형태상 고점을 많이 못 올려주고 정말 여기서 그냥 조금씩 올려간다면은 이것은 자칫하면은 쐐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차트를 그어놓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이게 또 하락의 방향성 유지가 될 수 있는 차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리스크로 가져가시는 게 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 관점을 제시를 드리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고점을 많이 못 올려두고 여기서 횡보하거나 저점을 올려주는 척을 하지만 사실상 두고 보면은 그냥 쐐기 형태에 불과한 것,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쯤, 일요일이나 월요일쯤부터 의심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냥 치고 올라가면은 이 패턴도 깨지게 되니까 고점을 많이 못 올려주는 케이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벗어남과 동시에 매물대를 어디서 만들어주는지를 테스트해서 지금의 방향성을 보고 다음 장을 예측을 하시고요. 그 다음 장을 예측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번 장은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장에서 추세선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알트코인 말씀 안 드린다라고 말했는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물장에서는 하락 장세가 2주 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미를 볼 수 없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일 때 상승 방향성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점이 생겨나게 되는 거겠죠. 자, 이 그림을 똑같이 알트코인에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차트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추세선이 이탈을 했을 때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추세가 하락이야. 맞잖아요. 하락이죠. 그러면 추세선이 이탈했을 때는 방향성을 어디로 봐야 되냐? 횡보 아니면 상승이겠죠. 근데 횡보하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횡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횡보가 나올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위로 두고 알트장을 매매해 보면은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선물 매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방향성이 꺾이는 포인트가 하락일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번 장에서 만약에 알트코인 방향성이 아래에 있고 이 기점에 있는 코인이라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매매가 손익비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점은 결정이 되어 있고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매매에 들어간다면은 손절률보다 익절률은 크게 될 것이고 저는 그 확률이 2번을 고 1번을 따도 솔직히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제가 궁금해서 오늘 바이낸스에 계정을 까서 그 손익비를 봤는데 익절을 20번 할 동안 손절이 30번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났었는데 그거는 손익비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한 4에서 5배수였던 것 같고 이러한 자리가 제가 매매하는 자리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관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SI 제외하고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은 일봉상 533 차트에서 더블 바텀이 완성이 되고 올라가는 추세 있죠. 그죠? 확정을 못 받은 것은 중간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못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기점에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전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냥 그저 그런 장이 될 거예요. 이번 하락장을 제외하고 그냥 그저 그런 횡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다만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중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정말 더블 바텀 이후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은 상승 관점이 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장의 기점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냥 아쉽지만 지금 상승할 게 아니라는 것만 그냥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내려갈 일도 있지만 아까 봤듯이 이런 관점을 만들고 중간을 못 넘고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서 상승분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더 못 올라가고
그냥 횡보만 시킬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내일 해서, 그러면은 이틀 뒤 오전 9시에 이게 결정이 되니까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사실 제가 멤버십에서 교육 자료로 아직 촬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토캐스틱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고, 이런 스토캐스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타점을 진입할 때, 타점을 진입을 할 때 그 자리가 이게 과연 하락이 나오는 타이밍이 맞는지, 아니면은 벌써 하락은 끝났고 정말 유리한 자리는 이전에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을 책정을 한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을 볼 때는 시간, T라는 개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은 분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댓글에 동영상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근데 멤버십으로 그 영상을 빼놨고요. 사실 여러 데다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썸네일 바꿔서. 그렇지만 제가 미리 예상한 것도 맞지만 이런 교육 영상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알고리즘상 제 채널이 뭐 악영향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멤버십으로 빼놨어요. 그 점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굳이 오늘은 뭐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된다, 또는 이 영상을 눌러서 이 톡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 매매 방법을 바꾸고 새롭게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미 다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 자료는 오늘 촬영을 아마 할 거지만 토요일이 아니면은 월요일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점만 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편집자분이 저희 직원이시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를 안 하셔서 뭐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다들 태풍 조심하시고 주말에 비 온다라고 하니까 우산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